현재 정부에서 종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똘똘이 한 채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부세 인하 기대감에 집주인들 매도를 보류하고 있다. 뭐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겠죠. 일부는 계산기를 아마 두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종부세란 문제, 네, 사실 뭐 위험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주택수였죠. 이전에는 이제 주택수, 이것을 무엇으로 하겠다는입니까? 가액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수혜를 받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네, 투자물건입니다. 투자물건. 투자물건에는 이제 제한이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1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좋은 입지에 뭐 재개발 물건을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물건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초역세권 아니면 평지, 그리고 뭐 조망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이런 학군을 갖고 있는 아주 우수한 입지에 재개발 물건을 여러 채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재개발 물건을 보시면 대부분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렴하죠. 그러니까 여러 채를 사야지 무엇이 높아집니까? 간평이 높아지는 겁니다. 간평. 내가 간평을 높일 수가 없는 거야. 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의 주택 수에 따라서 종부세,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중과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만약 가액으로 우리가 개편이 된다, 종부세를 한다 그러면은 주택수에 이제는 제한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투자 물건에 대한 제한이 상당 부분 완화된다, 이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기존에 여러분들 보시면 15억짜리 두 채를 갖고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두 채. 그러면은 굳이 15억짜리 두 채를 갖고 있냐? 이 문제는 저는 차라리 30억 아파트를 하는 채를 가는 것이 낫다. 15억짜리 두 채 갖고 있으면 한 채는 내가 실고자 하고 한 채는 임대로 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입지를 보는 쪽으로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은 상급지보다는 우리가 변두리, 외곽 쪽의 아파트들이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러한 희소성과 한정성의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입니까? 네, 실력 발휘가 되는 부분 자체가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 그리고 경기 침체 속에 금리가 올라가는 이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는 입지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은 15억짜리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냐, 아니면 30억짜리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냐? 결국에는 세금에 큰 문제가 없다면은 30억짜리 한 채를 갖고 있는 것이 두 다리 뻗고 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조정을 받게 되면은 고가 아파트 위주로 하락을 했었죠. 네, 그러나 그 시대는 없습니다. 왜? 모든 아파트가 하락하고 모든 아파트가 상승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극화 시대를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부분들이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억짜리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유세, 재산세, 우리의 종부세 1,800만 원 줄 때 30억 1주택은 더 내라? 네,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자, 15억짜리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15억짜리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30억짜리 완전히 똘똘한 한 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1급지라고 칩시다. 네. 그리고 15억짜리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2급지라고 칩시다. 네. 이렇게 되면은 세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가액이 낮을수록 낮게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면은 1주택자는 파란색입니다. 1주택자는 파란색이고 2주택자는 주황색이죠. 재산세에서 많이 차이 나죠. 네, 그래서 종부세는 보시면은 2주택자가 더 많이 나고 하더라도 재산세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금액이 작을수록 계산세가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보유세가. 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도 보시면은 뭐 국토부에서 감정원 어떻게 재산세를 가액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같은 가격이라도 우리가 비슷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좀 다르게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거의 비슷한 입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의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 뿐이지, 사실 세금적인 부분에서 15억짜리 두 채를 갖고 있냐, 30억짜리 한 채를 갖고 있냐, 세금은 큰 차이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종부세 인하를 한다면,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메리트가 무엇을 메리트로 주느냐의 관점이 되겠죠. 네,
최상급지로 가느냐, 1급지로 가느냐, 아니면 2급지의 두 채를 갖고 있느냐. 저는 2급지의 두 채를 갖고 있는 것은 상급지의 1채를 갖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수익률이 안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가 갖고 있는 가격에 대한 물건에 대한 가격 자체가 받쳐줘야지 임대 수익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더 받겠다고 전체적인 가격 자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부세 인하에 다주택자 버티기 집값 영향 없을 듯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지금 벌써부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조를 바뀔 수가 없다고 봅니다. 어떤 기조입니까? 네, 희소성과 한정성 게임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양극화란 문제, 초양극화란 문제는 앞으로 30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감소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왜? 모든 아파트가 다 오르고 모든 아파트가 다 같이 내리기 때문에 같은 폭으로. 그러나 지금은 이 시대가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매스미디어, 인터넷이라든가 정보가 워낙 밝기 때문에 입지에 따른 모든 것은 결국에는 입지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아파트보다 상급지가 버티기를 하락을 하더라도 저는 버티기, 그리고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러한 시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국적으로 수도권 지방광역시 하락 전환을 했고, 그리고 서울의 서쪽, 반포 쪽은 계속 오름세를 이어가죠.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입지 싸움입니다. 입지. 딴 게 없어요. 우리는 정책에 대한 문제, 공급에 대한 문제만 이때가 생각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에는 평균에 수렴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균에 수렴했어요. 그때는 인구가 상승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인구는 감소하고 주택 수는 늘어납니다. 주택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대를 계속 쪼개죠. 그래서 주택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구 수. 결국에는 가구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가구 수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겠습니까? 가구 수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서는 모든 해결은 입지로만 해결됩니다. 해석. 그러니까 정책, 공급, 금리 이 문제는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악한 쪽으로 먼저 하락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버티는 곳인 그리고 상급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또 금리와도 지금 연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끌 내 집 마련 30% MZ세대인데 금리 이상의 지금 이제 벌한것이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연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끌이 돼버린 거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서민들은 허리 휘지는데 4대 금융사 6대급 이자놀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 거 이겁니다. 지금 윤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을 몇 번 했는데 구독자가 많이 빠졌어요. 사실 우리가 보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보수지만 보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가장 중요한 게 자유주의예요.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시장경제입니다. 시장경제. 모든 결정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시장경제. 그리고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있는 거야. 코인을 사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사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죠. 코인 투자도. 그런데 내가 코인에 실패한 것을 내 의지에 따라서 내가 내 자유에 의해서 코인을 샀는데 내가 실패한 것을 정부가 도로 이거를 보충해준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수의 가치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자유시장경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유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이것이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의 제가 아쉬운 것도 이겁니다. 윤 정부가 하는 것도 시장의 모든 것을 자유에 우리가 맡겨야 되고,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올라가는 시대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문정부에서 잊어받았던 여러 가지 지금 보시면은 규제를 보시면은 이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시장경제, 개인의 가치, 자유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문제도 똑같아요.
우리는 미국 시장과 다릅니다. 미국 시장의 물가라든가 미국 시장의 고용이라든가 미국 시장의 소비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게 해야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보수라는 가치를 전혀 지금 발휘를 하지 못한다는 부분, 그리고 임기 3개월 내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강력한 카리스마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눈치 보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다소 비판을 했었는데 저는 빨리 뭔가를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집값은 무엇입니까? 금리가 가장 움직입니다. 왜 금리에 따라 지금 모든 것이 결정됩니까? 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죠. 같이 경기 침체 속에 금리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기 침체. 이것이 무엇이죠? 리셉션이죠. 리셉션,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는데 금리를 어떻게 올립니까, 이게? 그런데 경기 침체 속에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금리 인상을 용인해 줘야 된다. 그것이 맞는데, 그래서 지금의 같은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이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금리에 따라서 우지된다는 겁니다.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보셨던 부동산은 무엇에 따라 결정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네, 입지란 부분이 있고, 이건 기본 베이스죠. 그 다음에 네,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정책이죠. 이것을 주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 자체가 어떻습니까? 공급에 대한 문제는 없어지고 정책에 대한 문제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않죠. 결국에는 입지 하나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단기적으로 움직인 것은 금리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불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백투더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예. 백투더 베이직입니다. 무조건 베이직입니다. 네. 글자를 전 잘못 적었는데 BASIC. 백투더 베이직으로 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기본이는 무엇입니까? 입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억짜리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하고 지금은 30억짜리 한 채를 갖고 있는 거 더 똘똘한 입지가 되겠죠. 그리고 상급지가 되겠죠. 이게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해한다면 네,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단계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똘똘이 한 채 찾는다면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매도 많이 나온다면은 저 똘똘이는 금매가 안 나오죠. 네, 그래도 금매가 나오더라도 가격 제한 폭을 가격적으로 낮추는 폭이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온다. 내가 갖고 있는 똘똘이 한 채를 갈아타고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네, 이 양극화를 피할 수 없다. 입지에 따른 양극화는 피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책적인 부분이죠. 네, 결국에는 종부세란 부분은 세금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입지가 커버 안 됩니다. 네, 입지가 커버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